개인적인 생각으론 양인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원큐에서도 잔부상으로 많은 경기도 소화 못하는데 국대라. 근데 지금 팬터진에 누가 없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진한 선수는 뽑혔는데 진한 선수가 키아나 스미스를 뽑기 시작하면 진한 선수가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키아나 스미스가 뽑힐지도 모른다고 보는 게요. 일단 WNBA 선수라는 이름값을 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가드진에서 박혜진이 빠져요. 박혜진이 빠지면 그 정도 사이즈 되고 볼핸들링 되고 그런 선수가 누가 있냐? 키아나 스미스, 윤예빈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소희, 허예은, 안혜진은 사이즈가 안 되고. 그러니까 뽑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양인영 선수가 지난 시즌만 25경기 뛰고 5경기 결장한 거죠. 그것도 25분 이상은 뛰었거든요. 거기도 부상병동이라서 김하나 혼자 공항에서 문제였지. 사실 그렇게 뛰어도 될 만하게 센터진은 많았어요. 이하은도 있고 이정현도 있고. 그러니까 양인영 잠깐 빠져도 솔직히 괜찮은 센터진인데 이하은은 시즌 시작할 때부터 아팠고 차라리 이정현을 좀 더 써봤으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진한도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김태현은 리그 경기만 봐도 알잖아요. 몸이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김태현만 있어도 걱정 안 하죠. 김태현만 있고 그 박지수만 30분이 진짜 담보된다 그러면은 김태현이 박지수 백업하면 되고 양인영이 4번 보면 되는데 걱정할 게 없죠. 양인영이 원래 포워드잖아요. 입단할 때는. 그 주전 센터 본 거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프로 생활의 반절 이상을 포워드로 뛰는 선수니까 그 센터지만 확실하다 그러면 양인영이 4번 보면 돼요. 그럼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지난 월드컵 같은 경우는 김소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 건데 김소담도 앞으로는 뽑기 어려울 거고 그 박성진 정도가 올라오기 전에는 진짜 재원이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대신 늘 선수가 없다. 근데 양인영이 진짜 아니냐. 월드컵에서 보여준 걸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달고 뛰었을 뿐이지 배혜윤도 빠질 거니까 양인영만한 재원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 진짜로 그 부상 있는 거 감안하고라도 박지수, 배혜윤, 진한 다 빠지면 누구 쓸 건지. 김태현은 지금 못 쓰는데 박성진 아직이고. 그렇게 하면은 양인영밖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 지난 대표팀에서 충분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나서 부상을 안고 돌아서 생업에 지장이 생긴 사람한테 그거 못한다고 욕하는 건 아니죠. 이런 거잖아요. 좀 비하기 심할지도 모르겠지만 상위용사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그래서 양인영 역성들기 편도 했던 거고요. 그 편이 제일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았어요. 할 말이 많고 얘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다른 누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선수가 양인영이랑 허예은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경은도 빠지면 누구 넣을 건지 생각하면 진짜 답 안 나오거든요. 진짜 잘 생각해봐요. 누구 있는지. 자, 그리고 진한도 센터입니다. 신한, 김태현 선수. 이 두 분은 내용 안 보고 댓글 다신 거죠? 신한, 김태현은 경기는 뛰고 있지만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걱정한다고 얘기했고, 진한은 앞으로 못 뽑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두 선수도 센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뜻이죠. 진한은 포워드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가 아니라 앞으로 진한도 안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한만 계속 뽑을 수 있어도 걱정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키아나도 못 뽑는 가드진은 어떻게 메꿀 거며. 솔직히 박지수 선수 대표팀 차출 안 됐으면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엔 아직 멘탈 회복이 안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 김단비, 박혜진 선수 대표팀 은퇴인데 차라리 이번 도쿄의 라이징 스타로 간 선수들을 가지고 해봤으면 합니다. 당장의 성적 때문에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솔직히 그 딜레마가 있죠.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윈나우 팀이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최근 2년만큼 저연차 선수들이 많이 뛴 시즌도 없기도 하고요. 이해란, 이소희, 허예은, 변소정, 박소희, 고서연, 이혜주도 있겠고요. 김은선도 있겠고 이런 저연차 선수들이 많이 뛴 시즌이니까 이 선수들의 성장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대표팀은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평가전 잡아서 해줘야죠.
이번에 농구협회에서 잘한 게 라트비아로 또 간다 그러잖아요. 저번엔 불렀는데 이번엔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경험해보고 그렇게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최종 예선 때 보니까 남자 농구는 전지훈련은 호주로 가다가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연습도 안 되니까 안 가거든요. 호주도 결국에는 백업 뛰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연차 선수들이 벌려진 점수를 많이 쫓아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호주 가서 이긴다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연습은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그런 선택을 못 했겠지만 이번에 대회도 호주에서 치러지는 만큼 그럼 호주 다 연습하러 몰렸겠구나 벌써. 꼭 이번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연습을 한번 잡아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 상대는 딱 못 이길 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태는 일본을 갔는데 일본도 괜찮죠. 일본도 우리나라 팀들이 못 이기고 있는 건 현실이니까. 저도 박지수는 당장 안 뽑았으면 해요. 근데 배혜윤도 빠져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뽑는다 그러면 모를까. 진짜 박성진이 빨리 커야지 답이 없긴 하네요. 밑에 어느 분이 박지수 활용이 허예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국제대회에서 통합 피지컬은 아닙니다. 리그에서도 허예은이 박지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박지수 효과를 허예은이 보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허예은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네요. 허예은 선수가 인기도 많죠? 그 인기의 편성에서 실제보다 과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 하다 보니까 현실을 보라고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게 되는 사람도 나오고, 저도 그래 본 사람이고요, 사실은. 저는 코트 바지 놓고 비교해 본 적도 있어요. 이 현실을 보라고. 저는 선수 평가는 득점률이니 뭐니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코트 마진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희종이 왜 평균 6점 하면서 연구 결과를 받겠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허예은 빠지면은 그래도 대안 없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냥. KB 선수들이 3점슛 성공률이 다 줄었거든요. 박지수가 빠지면서. 매년 리그 3점슛 성공률 5위 안에 들어있던 심성용도 거의 10%가 줄었고요. 특이점은 심성용은 2점슛 성공률은 늘었어요. 48%예요. 근데 이게 왜 늘었냐면 심성용은 원래 3점슛 위주로 농구를 그렇게 오래 하던 선수가 아니라 개인기로 돌파를 주로 하던 선수인데 박지수가 들어왔으면 안에 꽉 막혔어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박지수가 빠지니까 오히려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점 성공률은 늘었는데 허예은 같은 경우는 2점 성공률도 줄었죠. 물론 득점은 늘었지만 득점도 늘고 리바운드도 늘고 다 늘었는데 성공률 부분을 보면은 둘 다 떨어졌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박지수 효과를 허예은이 본 게 맞죠. 효과를 봤다기보다는 원래 같이 옆에서 뛰는 선수가 기량이 좋으면 그 덕보는 건 맞으니까. 허예은이 박지수를 그렇게 막 잘 살리냐 하면 막상 대표팀에 해보면은 이경은이 더 잘 살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박지수한테 패스를 제일 잘 넣어준 선수는 김단비, 박혜진이고요. 배혜윤이 옆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박지수가 대표팀에서 더 살아났던 것도 있고요. 그 박지수가 세계 무대 나가서 박지수 하나로 모두 다 쓸어 담을 정도,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더 그래요. 우리보다 랭킹이 낮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나라 상대로는 박지수 하나 가지고도 해볼만 하는 정도죠, 그냥. 그 4번 자리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로수경이 있을 때나 그럴 때 보면은 박지수도 더 살아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공간도 만들어주고 몰리면은 받쳐줄 수 있고 이런 4번이 중요한 건데, 물론 4번이 없어도 그 가드들이 다 공격력이 출중해가지고 그 공간을 파생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4번 자원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허예은은 작은 것도 작은 건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그 비슷한 신장으로 1번을 봤던 선수가 최윤아가 있고요. 이번에 안혜지가 있고요. 그리고 1번은 아니고 2번으로 뛰긴 했지만 심성경이 있는데요. 이 세 선수는 공통점이 뭐냐면 힘들은 좋아요. 그래서 잘 버텨요. 근데 허예은은 솔직히 그런 과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건데 막상 빼놓고 보면 그만한 포인트 가드 자원이 향후 몇 년 안에 나올 거라는 기대도 솔직히 안 돼요. 차라리 지금 건강하다 그러면 김은선 테스트라도 해보겠는데, 일단 그래도 지난 시즌 박지수 없는 와중에도 허예은이 자기 몫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봐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진짜 답 안 나오네. 이번에 댓글 얘기에서 신한은행 얘기도 해봤고요. 신한은행은 최근 몇 년 이상 해요. 그 팀의 상징이던 선수가 갑자기 팀을 떠나지를 않나. 이것까지는 어떻게 반지 원정이라고 볼만 하겠는데,
그러더니 김지영 영입한 거야. 그 좋은 일이지만 그 김지영 영입하면서 준 선수가 유승이라는 거는 좀 그렇죠. 그 김지영 선수하고도 면식이 좀 있고 김지영 선수하고 친한 다른 사람하고도 친해가지고 김지영 선수에게는 안 좋게 하면은 그 뭐라고 해서 당장 전화 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아직 유승이한테 안 되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바꿨고 뭐 미래에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유승이로 5년 버티면서 생각해도 충분히 답 나오는 건데 그리고 그 내막을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로 채워져 있고 이거는 내용을 보면요 차라리 여자농구가 비인기 종목이라서 다행이다 싶은 그런 얘기라서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 결국에 골자는 이거예요. 김태현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박성진은 아직 안 컸고 진한도 빠질지도 모르고 배은 확실하게 빠질 거고 박지훈은 건강이 담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4번이 필요한 얘기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4번 역할이 가드한테도 센터한테도 보디가드 역할이잖아요. 거의 뭐 팀에서 생고생하는 역할인데 그런 만큼 중요한 역할인데 그쪽 자원도 아예 없다. 그러니까 뭐 원센터로 가자 4, 5번 구분 없이 가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센터로 가기엔 그 원센터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걸 받칠 만한 외곽 자원도 안 돼요. 4, 5번 구분 없이 가는 거는 진한 양인영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구성이 되면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되려면 5번들이 포워드만큼 활동 반경이 넓어야 되고요. 4번이 5번만큼 포스트업이 돼야 돼요. 둘 다 나와서 던진다. 그럼 공리는 포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둘이 나와줘서 공간 만들어줬을 때 돌파를 다 메이드를 시켜야 돼요. 우리은행이 왜 강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통적인 전술이 우리은행한테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수비력이 리그 탑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솔레이션 안 되죠. 에이스로 공격을 하는 선수는 2, 3번인데 거기 2, 3번이 뭐 박혜진, 박지현, 김단비 이런데 그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을 한다는 건 그냥 꼬라박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2대2로 해서 미스매치를 유도하는 건데 미스매치를 유도한다는 게 센터를 가드가 맞게 해가지고 높이에서 미스매치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센터가 가드를 맞게 하면서 스피드에서 외곽에서 미스매치를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 같은 둘 다 안 통해요. 주력 라인업에 스피드가 딸리는 선수가 있나 봐요. 다 2, 3번 출신이고 이런 선수들이라서 스피드가 딸리는 선수가 없고 그렇다고 높이로 미스매치가 나냐. 지금 다른 팀도 로스터에 180 이상 선수를 보유한 팀이 일단 BNK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에 180 이상인 선수가 진한 한 명 있죠. 주전 중에. 한엄지 딱 180이고요. 강희서 딱 180이고요. 박지수는 빠졌으니까 뺄게요. 김소담만 그 좀 키가 더 크고요. 신한은 김태현 선수 못 나오면 180 이상인 선수가 없고요. 로스터에. 스몰 라인업 농구하는 팀이잖아요. 하나원교 양인영 못 나오고 그러면 김하나밖에 없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높이로도 미스매치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은행이 항상 스피드로 높이로 어느 자리에서는 미스매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은행 솔직히 모든 포지션 구분 없이 농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럼 딱 그 과격한 얘기. 농구는 득점할 줄 알고 패스할 줄 아는 선수 5명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표 결국에는 원센터 포가드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 정도 가드진이 그 정도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가드진이 항상 자기 1대1 매치업은 다 이길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고 4, 5번 구분 없이 하는 것도 4, 5번 구분 없이 하려면은 박지수가 미들라인으로 나와 있어도 포스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못 쓰기 때문에 그 센터가 로우에 들어갔을 때 공간을 3, 4번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 3번도 김진영은 봐야지 알겠고 3번도 누가 없죠. 근데 이해란도 공간을 메꿔주는데 파워 승부에서 게임이 되느냐 이거는 모르겠기도 하고요. 이해란 선수도 너무 말라가지고 국제대회 나가면 다 가드 키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센터 한 명 놓고 다 가드로 플레이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면은 198밖에 안 되는
찰스 바클리는 왜 4번으로 뛰었는데요? 포지션은 그 전문성에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박지영 같은 경우는 다 가드라고 하잖아요. 제가 포지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피지컬이 센터도 커버 가능한 피지컬이라서 사실상 포지션 없다고 보지만 가드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붙박이 4, 5번이겠죠. 그럼 리그에서는 김단비가 상당한 장신인데 왜 1번 봐요? 포지션을 신장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장이 좀 작더라도 파워되고 그러면은 4, 5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박재수 빠지면 우리나라 국제대회 나가면은 센터 키가 없는데 그럼 센터 비워놓고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붙여놨을 때 경합이 되는 선수는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게 파워로 게임 승부가 되는 거든 그냥 타점으로 되는 거든 뭐든 되는 선수를 한 명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골밑을 지킬 선수가 2명은 있어야 되는 게 페인트 존이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양쪽을 나눠서 써요. 로우 한 명, 하이 한 명 이렇게도 나눠 쓰지만 탑에서 공 잡고 시작하면은 4, 5번이 양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한쪽은 우리 센터 한 명 막는다 그러는데 반대쪽은 누가 막을 거예요? 가드가 들어가서 막아요? 그럼 바로 글로 포스트업 들어갈 건데? 이래서 4번도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또 의견 있는 점은 새로 말씀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제 얘기도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도 같이 얘기하면서도 다 견해 다르고요. 정반대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중심을 잡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수 역성들기 이거를 시작했던 이유가 너무 그 반대쪽에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고 너무 칭송만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면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보고 두 가지를 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안이다 보니까 댓글 읽기도 내용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결국에 우리나라 여자 농구는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3위 안에 드는 팀인데 호주는 아시아 아니고요. 근데 나 왜 뉴질랜드 저거 깔아놓고 생각하지? 저번에 졌는데. 충분히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팀은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력 순위하고도 비슷하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너무 센 나라들이 근처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농구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세계 랭킹 3위 호주가 같이 묶이고 세계 랭킹 2위 중국이 있고 일본이 이런 나라들이 옆에 있으니까 어려운 건데 이 나라들을 뚫고 나면은 그래도 대진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충분히 진출만 하면은 그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점점 재원이 안 나오니까 그에 대한 우려는 들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협회에서도 좋은 방안 세워서 농구하는 학생 인구 수를 늘리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자리를 잡아서 다들 이번에 우리 팀은 누구 뽑을까 기대하면서 드래프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자 농구는 국제 경쟁력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당장 그 비관만 할 정도 악조건만도 아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봤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